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에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추적에 나섰지만 피해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범행 이틀 뒤 피의자 3명이 체포돼서 지금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사건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 벌어진 장소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고요. 지금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아파트 근처에서 계속 좀 수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납치해서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완벽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계획 범죄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피해자를 쫓아다닌 지는 2-3달 정도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지금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강간이나 강도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 지금 이 피해자를 노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마 동선 파악이나 아니면 범행과 관련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 범죄치고는 좀 어설픈 면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이 CCTV의 버젓이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CCTV에 찍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밖에는 범행을 몸소 실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절박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절박하게 되는 경위는 일반적으로 무슨 청부나 시간이 촉박해야 이게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라서 아하, 예. 이 두 사람만의 행적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노린 장소가 공개된 그 장소잖아요. 예. 만약에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라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텐데도 예. 이렇게 공개된 장소 밖에 그 선택할 수 없었던 데는 일단은 비면식 관계이고 그리고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고 계획은 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지금 우발적인 요소들도 존재하는 게 나중에 도주할 때 본인의 이제 범인의 카드로 지금 렌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차량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전문가 같지 않은 이런 이제 수법들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걸 보면 예. 이게 계획을 하는 거는 상당히 그 계획적이고 치밀한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개입된 사건이라서 아하. 우발성도 함께 존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발성 혹은 무언가 시한이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 절박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요. 예. 네. 지금 일단 피의자 3명을 보면 이 씨, 황 씨, 연 씨인데, 이 씨가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 황 씨와 연 씨를 이렇게 같이 좀 공범으로 끌어들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3명 외에 누군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폭행만으로 여성을 납치한 게 아니고 지금 주사기를 사용하고 지금 이제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인지 마취제 성분인지 뭔가 약물이 검출이 됐다라고 들어서요. 지금 그런 부분은 국가수에서 좀 더 어떤 종류의 어떤 경로로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약물은 일반인들이 그냥 약국에서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씨가 검거된 장소도 성형외과이고 하다 보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3명밖에 없는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무리들이 했던 사업으로 보면 아마 일종의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가상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 그런 업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2018년도에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채 폐업 처리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또 사업을 벌려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지금 과거에 또 이번에 이제 투자자들이 틀림없이 손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원한을 품게 되는 경위는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좀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뭐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면 뭐 납치를 하고 예를 들어 그 가족이 같이 회사를 또 운영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를 토대로 뭐 협박을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살해를 한 경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충분한 동기가 다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예. 지금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여성을 아무래도 이제 그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여성을 인질로 뭔가 나머지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시간을 벌려고 했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뭐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어서 여성이 즉식사하게 되는 경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지금 거고요. 사인은 질식사로 나온 거죠, 일단.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또 뭐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애당초에 여성을 이제 살해할 목적으로 청부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워 보여서 지금 이제 그런 대목이 지금 이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충분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양상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황 씨, 연 씨 같은 경우는 일부분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씨는 좀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전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도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자백하는 부분이 뭐 고려가 되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 많은 의심을 사실 받게 됩니다. 이 씨 배후에 또 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지금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청부 살인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상화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납치 차량과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본인 뭐 명의로 했다 이거를 논외로 치고 뒷좌석에 문이 없는 차종을 이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도 의도된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아마 이제 납치를 염두에 두고 그 차량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차량은 주인이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뭐 도주하는 데 쓴 차량은 렌트를 자기 이름으로 렌트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 차량은 이제 운전석 뒤가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포도 차량인데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 뒤는 열리고 뒤에 이제 해치 같은 게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다가 밀어넣고 반대편 문으로 도주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와 같은 차량을 선택했을 개연성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차량이 워낙 희귀한 차량이고 두 명이 그러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타고 있으면은 지금 현장에서 신고가 즉시 이루어져 가지고 CCTV에 적나라하게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으로 지금 고속도로 상에 수많은 CCTV가 있는데 고속도로 상에 있는 CCTV에 그 지금 특별한 차량이 대전으로 도주하는 거를 우리가 이게 눈으로 이게 몰랐다는 게 포착을 못했다는 게 더 이제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죠. 112에 즉시 신고했고 4분 만에 출동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고 그런데 대전까지 가려면 적어도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이제 주행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CCTV에서 이 차량을 포착하지 못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청부살인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시킨 사람과 행한 사람 뭐 형량이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살인이기 때문에 기본형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역할이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살인을 하라는 청구였는지 아니면 그냥 혼만 내주라는 거였는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명피해가 났지만 고의를 가진 살인 사건인 거는 두 사람은 틀림이 없지만 예.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또 뭐 다 따져 물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형량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형이 나올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청부살인을 가정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청부살인인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경찰의 대처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긴 했지만 범행 차량 추적에는 이틀이나 걸리고 코드 제로가 신고 9시간 만에 발령이 됐다.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코드 제로가 내려질 때까지의 절차는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치경찰이니까 서울청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청으로 넘어가고 충북청으로 넘어가고 충남청으로 넘어가서 대전까지 가게 된 건데 예. 그리고는 이제 고속도로에 또 경찰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럼에 있어서 지금 결국은 번호판인 건데 차량 하고 차량의 외관상의 특징하고 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사실 패턴 매칭이라는 걸 다 하거든요. 뭐죠? 음란물 같은 이제 성착취물이 생겼을 때 예. 이제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아야 영상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물로부터 패턴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그림을 찾아내는 영상을 찾아내는 기술은 실존하는 기술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게 AI를 이용을 해서 뭐 몇십 초 만에 모든 영상이 온라인에 뜨면은 다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기술이 경찰이 없어서 지금 이런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고속도로상의 차량의 외관을 포착을 못한 건지 예. 아니면은 행정적인 미비점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목격자 신고 후에 뭐 현장 도착 혹은 코드 제로 발령 뭐 이런 때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차가 갈 수 있는 구간 막아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현실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낮 시간대 같았으면은 훨씬 추적을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야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청에는 9시 이후에 지금 그런 코드 제로가 전달이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정말 디지털 세상에서 빠른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이 꼭 결제를 해야 지금 이 코드 제로가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면 안 될 거잖아요. 예, 범인은 검거할 수 있어도 피해자의 생명을 그렇죠. 보호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로는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었으면은 지금 그 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어느 카메라 위치를 통과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봄직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코드 제로가 뭔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코드 제로는 그냥 상상하시는 대로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뭐 어떤 구조를 위해서 뭐 경찰들이 굉장히 긴급하게 업무 협조를 하라 이런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뭐 강한 조치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피해자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오후 정도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속은 뭐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다 영상이 남아 있는 그런 증거도 다 확보한 사건이라서. 근데 이제 다만 2명은 틀림없이 구속이 될 텐데 이 씨라는 분은 이제 아마 지금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뭐 본인과의 지금 인명피해 사건과의 관련성은 또 막 부인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뭐 그분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방어권 행사를 틀림없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신상이 공개되느냐 여부가 저는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요?
네,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에 의하여 한 명의 여성이 그야말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 뭐 코인이 있든지 없든지 개입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건 그 다음 예, 예. 문제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서울 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범죄에 대한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신상은 다 공개를 해서 사건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일반인들도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사건인지 일반인들은 불안을 안 느껴도 되는 사건인지 예. 좀 더 분명하게 좀 가려주시면 주민들이 지금 다 퇴근을 일찍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납치 사건에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네, 뭐 골든타임이라고 다들 부르는 시간대가 뭐 딱 이게 정석은 아닌데요. 24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통계치들은 존재합니다. 24시간으로 보고 있군요.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워낙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었고요. 저희가 교수님하고 인터뷰했던 이전 사건들도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많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 그러면은 계속 움츠리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럴 만한 지금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초기부터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별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이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주거지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사건이 아닌가. 그럴수록 경찰이 빨리 이 사건의 실체를 이제 수사를 해서 예. 주민들의 불안을 좀 줄여줘야 될 그런 노력은 절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아동 납치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높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조언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 뭐 아동뿐만 아니고 이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뭐 이런 사건은 사실 조심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예. 2달, 3달 걸쳐서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인이 이거를 조심한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범죄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전자화폐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그게 이제 불법적인 조직 범죄의 형태로 어떻게 이제 그 범죄가 진화되는지 하는 예.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예견을 하는 노력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술들을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자동화해서 활용할 건가도 그것도 좀 더 노력을 하면 일반인들도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인이 조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시스템이 더 촘촘해지고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